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밤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남자의 고독과 운명적인 사랑이 교차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도시, 그 화려한 백야의 뒤편에 숨겨진 가장 애틋하고 아픈 이야기.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백야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몽상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는 8년 동안이나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았지만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누구를 알거나 누구에게 알려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겐 지인들이 있다. 폰탄카 운하를 따라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늙은 폐역 공무원. 나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비록 그는 내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말이다. 또 나의 친구인 분홍색 집들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중한 집이 칠해지는 것을 보았다. 카나리아색으로 말이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의 일부가 훼손되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건물에 페인트 좀 칠한 것뿐이라고 말하더군. 그래, 내 감정은 이 도시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나는 이 거리의 건물을 보며 사람들을 상상한다. 저 창문 너머에서는 어떤 비밀이 속삭여지고 있을까? 저 노란 벽 뒤에 사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사실 나는 혼자 쉴 새 없이 내 안의 언어들을 쏟아낸다. 몽상, 그래, 그게 바로 내 삶이다. 현실의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내 안의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니까. 하지만 가끔은 이 몽상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거리로 뛰쳐나와 차가운 페테르부르크의 밤 공기를 마시며 확인한다. 아, 내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하고 말이다. 오늘 밤은 특히 그렇다. 밤 10시, 이 하얀 밤의 공기 속에서 무언가 낯설고도 운명적인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몽상가인 나의 이 예감은 아주 가끔은 틀리지 않거든. 그러던 밤 10시가 넘어 운하 제 방을 걷고 있었다.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한 여자, 검은 망토를 두른 그녀는 운하의 진흙탕물을 아주 주의 깊게 마치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지나치던 그때 정적을 깨고 들려온 건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이었다.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화살처럼 날아온 신사가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비명. 나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쥐었다. 망설일 겨를도 없이 사내의 앞길을 막아섰고 그는 내 위협적인 기세에 눌려 멈춰섰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떨고 있는 그녀에게 팔을 내밀며 말했다. 제 팔을 잡으세요. 그러면 저자는 감히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내 팔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던 떨림은 방금 전까지 그녀가 겪었을 공포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매력적인 눈매를 가진 여자였다. 검은 속눈썹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방금 전까지 그녀를 덮쳤던 공포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죽을 듯한 공포에 질려있던 얼굴이 내 팔의 의지에 찰나의 평온을 되찾는 그 기묘한 대비.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는 운하를 따라 걸으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내일 밤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사랑에 빠지지는 마세요 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녀. 그리고 내 팔을 잡고 안정을 찾던 그 온기. 몽상 속에서만 사랑을 꿈꾸던 나에게 그녀의 눈물과 미소 그리고 내일이라는 약속은 현실의 삶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
그녀를 만나기로 한 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내게 연것과 같았다. 나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른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그녀가 보였다. 그녀를 본 순간 내 마음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일처럼 떨렸다. 그녀는 약속대로 나타났고 나는 내가 평생 꿈꿔왔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내가 어젯밤 했던 그 감상적인 헛소리들을 다 잊어버린 모양이다. 이제 그녀는 나의 실체를 요구하고 있었다. 말해봐요.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의 과거는 뭐고 당신은 누구인가요?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요. 나에게 역사요? 내 역사는 혼자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묶여서 완전히 혼자 살아왔거든요. 혼자라고요? 나스텐카, 몽상가가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피터스버그의 구석진 방에서 매일 환상 속의 제국을 건설하며 살았어요. 상상해봐요. 창문은 퀴퀴하고 초록빛 벽지는 낡았죠. 하지만 나는 그 방에서 시인도 되고 로버트 더 데블의 죽은 자들도 만나고 이탈리아의 팔라초에서 사랑하는 그녀와 마스크를 벗고 키스도 합니다. 내 몽상 속에서 나는 황제이자 예술가이며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현실의 나는 누군가 방문하기라도 하면 미조 지폐라도 만드는 사람처럼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멍청이일 뿐이죠. 맙소사, 당신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이네요. 그래요, 나스텐카. 그게 나예요. 나는 환상의 공장에서 매일 행복을 찍어내요. 하지만 해가 지고 방이 어두워지면 그 찬란했던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나는 현실의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왜 내 삶은 이렇게 건조하고 차갑기만 한지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나는 평생 현실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진짜 시간이에요. 나는 너무나 두려워요. 당신과의 이 시간이 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아니,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당신의 몽상처럼 핀에 꽂힌 나비처럼 살았거든요. 이제 당신의 역사를 다 들었으니 내 이야기를 할게요. 조언해 줄 거죠? 당신은 아주 똑똑한 모상가니까.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비로소 내 지독한 환상 속에 단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할머니 곁에서만 살아야 했지요. 할머니는 눈이 멀으셨거든요. 내가 도망치지 못하게 내 드레스 자락을 당신 드레스에 핀으로 꽂아두시곤 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청소부 페클라를 내 자리에 앉혀두고 몰래 도망치기도 했어요. 때론 할머니가 밉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핀, 내 삶을 꿰매어 놓은 그 핀 위로 나는 늘 하수긴을 꿈꿨어요. 위층에 새 하수긴이 오고 그와 함께 오페라를 보러 가고 모스크바로 떠나자고 약속했던 그날. 그 약속이 나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거든요. 1년이 지나 그가 돌아왔는데 3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내가 그에게 편지를 써야 할까요? 아니, 그건 그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여기 이미 써둔 편지가 있어요. 그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그 편지 나에게 줘요, 나스첸카. 내가 가져다 줄게요. 내일 10시 그가 오기로 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그를 기다릴 거예요. 제발 그가 내 편지를 읽고 다시 나에게 와주길.
부디 내일은 그를 다시 볼 수 있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나스텐카를 만나러 가는 내 마음은 온통 조급함으로 타들어갔다. 우리는 어제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나스텐카는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지만 그 속에 감춰진 불안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하수긴이 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나는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오늘 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를 괴롭히거나 불행하게 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녀가 내 손을 세게 쥐었다. 그 차가운 손끝에서 나는 그녀가 느끼는 불안의 크기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하수긴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다림의 고통을 덜어주는 현실의 안식처로서 나를 옆에 두고 있었다. 당신은 너무 착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와 결혼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내 손은 불처럼 타오르는데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화를 낼 수도 슬픔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했다. 나스텐카, 내일은 분명히 그가 올 거예요. 나는 단호한 척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불안을 닦아주기 위해 변명들을 늘어놓았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그 변명이 사실이길 바라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나를 보며 울먹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려 애썼다. 턱이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참 친절해요. 내가 돌이 아닌 이상 어떻게 느끼지 못하겠어요? 왜 그가 당신처럼 다정하지 않을까요? 왜 그는 당신과 닮지 않았을까요? 그 말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고백이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곁에 있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녀를 아끼는지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해요.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하수기는 오지 않았다. 밤은 깊어갔고 멀리서 11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은 그가 안 올 것 같네요. 나스텐카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가 나를 보며 물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지요? 그렇지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다. 뚝으로 다시 나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가 모든 걸 말해줄 것이다. 하수긴이 오지 않으면 어쩌면 그녀는 내 손을 다시 잡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다. 이 지독한 우울함, 이 축축한 밤이 지나가도 내 몽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는 9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아봤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녀는 팔꿈치를 난간에 기대고 있었다.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그녀는 넋이 나가 있었다. 나스텐카! 나는 불안을 억누르며 소리쳤다. 그녀가 재빨리 나를 돌아보았다. 그래서요?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편지는요? 편지 가져왔어요? 그녀는 난간을 반복해서 움켜쥐었다.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내 침묵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럼 신이 그와 함께하길.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를 이렇게 버린다면 그건 그의 몫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몇 분 동안 말없이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돌려 난간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 울지 마요. 나는 말을 건넸지만 그 뒤를 이을 용기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녀의 상처를 헤집는 것 같았다. 위로하려 하지 마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가 올 거라고,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지 마요. 대체 왜 한 줄도 없는 거예요? 내 편지에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그녀의 울음이 내 심장을 찢어놓았다. 나스텐카, 내가 내일 그에게 갈게요. 그를 추궁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그녀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됐어요. 그를 잊을래요. 더는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주저앉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나스텐카! 나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나는 침묵할 수 없어요.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게 내 마음을 찢어놓는다고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불가능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나스텐카. 이제 다 말했어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진실을 말이에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뺨을 붉혔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그저 좋아하는 줄만 알았다고 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당신을 슬프게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쏟아냈다. 하지만 나스텐카,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은 사실이에요.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위로하고 싶어요. 내 사랑이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할게요. 나스텐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를 사랑해요. 하지만 극복할 거예요. 어쩌면 내 사랑 전체가 망상이었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내 손을 잡아줄래요? 나는 숨이 막혔다. 나스텐카. 아, 나스텐카. 그 순간 우리는 아이처럼 웃고 울며 거리를 배회했다. 그녀의 집에 방을 얻어 같이 살기로,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 함께 지내기로 꿈을 꾸었다. 우리는 취한 듯, 꿈을 꾸는 듯 그렇게 걸었다. 이제 정말 집에 가야 해요. 나스텐카가 말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왔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가 맞아요. 그가 다가왔다. 나스텐카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지르며 내 품에서 튕겨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내 목을 감싸 안고 따뜻하게 너무나 다정한 키스를 남겼다. 마치 그에게 달려가기 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나의 밤은 아침과 함께 끝났다. 비가 내렸다. 마치 내 환상적인 세상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창밖의 피터스버그는 칙칙한 회색빛으로 잠겨 있었다. 나스텐카의 편지였다. 그녀는 용서를 빌고 있었다.
친애하는 친구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제 진심을 말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저는 그에 대한 제 사랑이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당신이 제게 주었던 그 다정함과 우정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당신이 제게 베풀어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저는 늘 당신을 소중히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맞은편 집은 낡고 스투코가 벗겨진 채 흉하게 얼룩져 있었다. 마트로나가 방 구석에 거미줄을 걷어냈다고 했다. 그 거미줄이 사라진 빈자리에 나는 15년 뒤에 내 모습을 보았다. 똑같은 방, 똑같이 늙고 똑같이 고독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혼자 늙어가는 나 자신. 나스텐카, 나를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행복에 내 슬픔이라는 구름을 들이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하늘은 맑기를, 당신이 선택한 그 행복 속에서 가장 환하게 웃기를. 사람들은 묻겠지. 고작 몇 번의 밤, 그 짧은 환상이 도대체 인생에서 무엇이냐고. 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한 남자의 인생 전체는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법이니까. 단 한순간의 행복이라도 그것은 온 일생을 통틀어 충분하지 않은가.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하고도 쓸쓸한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현실의 팍팍함을 잊게 해줄 백야 같은 순간을 꿈꿉니다. 나스텐카를 잃은 주인공이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죠. 결국 그 밤은 환상이었지만 그 환상을 통해 몽상이 아닌 그 사랑의 기억으로 주인공은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